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개인적으로 간단하게 총평을 하고 들어간다면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시험이었다. 문제의 수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지난 1년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아주 허탈함이 남는 수준의 문제였다. 두 번째, 킬러 문항이라고 하죠. 다 있어요. 어느 시험이든.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필요성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렵거나 난해해서 아예 손을 못 댔다? 억울하지 않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킬러 문항은 굉장히 쉬웠어요. 다만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700~800페이지에 달하는 이론서 어느 한 페이지 구석에 있는 아주 작은 표에 있는 제곱미터당 시설비, 표준 생장일수 이걸 암기하면 1, 2분 만에 풀어버리고 암기하지 못하면 손도 못 대고 이런 수준의 킬러 문항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세 번째,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에서 당락에 또 최종 점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곳곳에 분포한 거였어요. 예를 들어 소수점 절사 부분, 어떤 데는 주어지고 어떤 데는 주어지지 않고 여러분들 그런 데서 막 가뜩이나 시험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느라고 소비된 시간만 해도 네. 또 미만, 초과, 이상, 이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딱 걸리는 숫자들을 내놨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구회에도 역시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어요. 오늘도 그런 문제 몇 개 풀어볼 텐데 일단 제목은 기출해설 강의지만 부제로 제가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23년도 2차 구회 기출해설 및 다 풀어보지 않을 거예요. 의미 있는 몇 가지만 풀어보고 1회에서 9회까지의 2차 시험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1과목과 2과목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얼만큼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이걸 분석을 하셔야지 이제 공부할 양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들이 선택 집중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셔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준비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보려고 합니다. 9회 마무리 겸 10회 출발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과목 몇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이미 다 풀어보셨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뭘 배우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 이제 막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자잘한 디테일한 그런 풀이는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자, 가축재보험에 가입한 A 축사의 축사 키워드죠. 네.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시면요. 문제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문제. 내가 문제를 끌고 가야 돼요. 일단 읽어볼게요. 축사에 다음과 같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을 쓰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해당을 쓰래요. 뭐 OX 문제로 나올 수도 있겠죠. 네,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문제 여러분들 이미 기출에서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없던데? 나무로 우리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는 나무, 막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조사일자를 기준으로 막 복잡하게 고사 주수가 몇 주니 실제 결과 주수가 몇 주니 그쵸? 결국 보험의 목적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걸 묻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 나오면 머리 아프시죠? 키워드 딱 잡고 내가 문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줄 쳐놓은 거, 네모칸 쳐놓은 거 먼저 축사. 축사가 왜? 여러분 적종이에요. 사과, 그냥 사과로 끝나요. 물론 뭐 이번에 뭐 미니 사과니 뭐 이런 거 들어오긴 했지만 포도, 그냥 포도로 끝나요. 과수나 논밭작물은 저기 뭐 인수제한 품종에 가서 안 되는 거 몇 가지 외우시면 보험의 목적이 딱히 뭐가 없어요. 네. 근데 아니잖아요. 축사는. 축사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물 삼부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이게 뭐야? 하시면 안 되죠. 가축을 사육하는 건물 또는 가축 수용과 관련된 건물, 이물, 건물 두 개. 삼부는 뭐예요? 부속물, 부착물, 부속 설비
설비. 작년까지 8회까지는 여기서 끝났는데 부속 설비에서 이번에 기계장치가 독립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물 3부 1치가 되겠네요. 네. 아, 축사는 맞다. 보험의 목적이 이렇게 나뉘었지. 그리고 각각의 어떤 것들이 있더라 예시가 있습니다. 자, 일단 보험의 목적이 맞는지부터 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수나무예요. 인수제한 품종이 맞는지, 유목은 아닌지, 가입 이전에 고사하는 건 아닌지, 즉 가입 대상 보험의 목적인지 파악하는 거. 자, 두 번째 키워드. 지진, 축사에 보상하는 손해네요. 네. 축사 보상하는 손해 뭐가 있죠? 이미 다 알고 계시죠? 풍해, 수해, 설해, 지진, 화재. 이거 암기 못 하시는 분은 없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네. 뭐라고 돼 있냐면 풍수설지화로 인한 직접 손해. 직접 손해? 여기 나왔네요. 뭐 파손되고 균열되고 지진, 풍수설지화로 인한 직접 손해. 두 번째, 이로 인한 피난 손해. 세 번째, 비용 손해도 언급을 해놨어요. 그리고 네 번째, 화재와 지진에서 부과되는 게 있죠. 화재의 경우에는 소방 손해, 지진의 경우에는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 그냥 풍수설지와 암기가 아니라 축사 보상하는 손해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져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축사 보상하지 않는 손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 암기하신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왜 어려워하시냐? 따로따로 암기하셔서 그래요. 보상하는 손해 막 달달 암기하세요. 그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이 다음 문제인가요? 인삼, 우리 같이 풀지는 않을 텐데 괄호 넣기, 그런 거는 뭐 기가 막히게 쓰시죠. 그런데 보상하는 손해와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그냥 별개로 따로따로 그냥 암기하신 분들은 이렇게 연계된 문제 나오면 머릿속이 막 하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상하는 손해, 하지 않는 손해 암기도 중요하죠. 근데 이런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백히 규정된 것들이 있어요. 이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보상하는 손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 손해, 이런 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거는요. 제일 먼저 그냥 찌 그어버리세요. 제일 먼저 제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몇 가지가 명기되어 있는데 그거 빼면 다 보상하는 손해인가요? 여러분 이거 잘 잡으셔야 돼요. 다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축사든 적종이든 과수든 뭐든 명기되어 있는데 기본 9개 뭐 이렇게 명기되어 있죠.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경우는 다 보상해요? 반대죠. 여기 명기되어 있는 것들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정확히 보상 안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 포인트는 보상하는 거예요. 보험은 무엇을 보상하는가가 중요하죠. 여기 명기가 안 돼 있어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돼 있지 않아도 여기 보상하는 손해에 땅땅땅 정해져 있지 않다면 보험금 못 받는 거예요. 포인트를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 이런 문제 앞으로 뭐 축사가 나왔든 또 이제 이따가 우리가 어디에서 출제가 유력한지 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과수 쪽에서 나무가 됐든, 첫 번째, 보험의 목적이 맞는가? 보험의 목적이 아니면 볼 것도 없는 거. 두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무조건 제껴버려요. 제일 먼저 찌 그어버려요. 그리고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것도 찌 그어버려야죠. 로직이에요, 로직. 자, 그럼 보험의 목적 맞나요? 축사, 급배수 설비, 부속 설비에 들어가죠. 부속 설비. 그 다음에 벽 들어가죠. 뭐에 들어가죠? 부속물에 들어가죠. 이건 그냥 암기하셔야죠. 이거는 대문, 곳간, 담, 뭐 이와 유사한 것 부속물 들어가겠죠. 기계장치, 이번에 독립돼 나온 거 들어가죠. 배전반은 없던데요. 전기 가스 설비에 들어가겠죠. 이것도 이따 할 말 있죠. 대문, 부속물 들어가죠. 네. 보험의 목적은 일단 다 맞네요.
하나라도 아닌 게 있으면 볼 것도 없이 그어버려야죠. 찍 미해당. 네. 그러면 첫 번째 보험의 목적, 두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되어 있는 거 먼저 제끼라 그랬죠? 뭐가 있죠? 여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보상하는 손해 발생 시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이건 그냥 미해당. 규정돼 있잖아요. 딱 규정돼 있잖아요. 이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이 문제에선. 다음에 세 번째, 1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 규정돼 있지 않아도 이거 보상합니다 라고 명기돼 있지 않으면 보상 안 하는 거예요. 보험금 지급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파손됐대요. 파손. 직접 손해. 지진으로 보상하는 손해로 파손됐잖아요. 자, 보상하는 손해로 균열됐대요. 직접 손해. 이거 오케이. 해당. 보상하는 손해로 균열됐대요. 이거 오케이. 단. 화재의 소방과 지진은 최저 기준을 초과하는 손해가 따로 명기돼 있더라. 거기에서 2m를 초과해야 라고 돼 있어요. 이런 거 참 마음에 안 들죠. 네. 2m를 초과해요. 근데 2m래요. 초과하지 않죠. 이런 게 이거 한 문제가 아니라 이상, 미만, 초과 이거 갖고 장난친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번 시험에. 네. 직접 손해로 보상해야 되지만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미해당. 자, 3번 넘어가고요. 이건 아예 규정돼 있고 4번 배전반 부속 설비의 전기가스 설비 물리적으로 파손됐대요. 직접 손해네요. 오케이. 근데 이거는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냥 딸딸 암기하신 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배전반이 명기가 돼 있어요. 근데 뭐죠? 여자기, 발전기 등등등 배전반 등등등 전기 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러분 또 거기서 배전반 봤어. 보상하지 않음. 그거 유도하는 거죠. 전기 가스 설비라고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걸 딱 끌어왔잖아요. 단어를. 근데 여기는 물리적으로 파손된 거죠.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여긴 물리적이잖아요. 보상함. 오케이. 대문, 부속물. 파손됐대요. 직접 손해네. 보상. 오케이.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예요. 물론 저 2m 저게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좋은 문제예요. 앞으로 어디든지 응용할 수 있어요. 뭘 응용한 거예요?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로직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에 보험의 목적에 해당하는 게 맞는가? 두 번째,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돼 있으면 먼저 제껴버리고 세 번째,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라면 그래도 보상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상 안 하는 거다. 로직이에요. 내가 문제를 끌고 가야 됩니다. 전 처음에 이 1번 문제를 보고 구회 시험은 조금 신경 써서 출제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자, 모범 답안 넘어가고요. 일단 축사보험의 목적.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런 건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린 지금까지 여러분 저는 교재도 그렇고 보험의 목적을 좀 강조하는 편이에요. 일단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게 보험의 가입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쵸? 근데 보험의 목적을 우리가 굳이 신경 써야 되는 보장 방식이나 품목이 있나요? 있지요. 집중 학습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께서. 네. 일단 가축. 부문별로 해당 축종이 다 다르잖아요. 그쵸? 특히나 그냥 소는 유구, 한우, 젖소, 송아지 이런 것만 구분하면 되죠. 송아지, 큰 소 이런 것만 구분하면 되는데 이런 새 보시면 소도 어떤 건 젖소인데 유구에 해당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지만 우리가 깔끔하게 논란 없이 출제가 되려면 돼지 몇 주에서 몇 주는 포유, 몇 주에서 몇 주는 이유, 육성, 비육, 후보돈 쭉 주차가 있잖아요. 주차 구분되는 거. 보험의 목적 확실하게 암기하셔야 되고 가금도 있죠. 가금. 주령에 따라서 병아리니 아니니 여기는 산란계가 특히 유력하겠죠. 보험의 목적. 또 소, 돼지, 가금 용도에 따라서 용도에 따른 거. 종돈이니 종가금이니 그쵸? 여기 또 젖소니 유구니 보험의 목적 신경 쓰셔야 되는 거. 농작물 재해보험 쪽에 오시면 저는 요거 신경 쓰입니다.
8회부터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에서 부대시설이 조금 자세하게 기재되기 시작하다가 9회에 완성됐어요. 굉장히 내용 깁니다. 요거 신경 쓰여요. 네. 그리고 보장 방식별로 보시면 주계약 또는 특정한 특별약관의 가입 대상인 품목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종합보아서에서 조수의 부보장 뭐만 가입해요. 물론 내가 원해서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호두 딱 특정한 거 하나. 이번에 또 보험의 목적과 관련돼서 나온 거 유량 검정저수 문제 나왔잖아요. 괄호 넣기로 나왔지만 보험의 목적 묻는 문제잖아요. 다른 건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것들은 보험의 목적 여러분 신경 쓰셔서 암기하셔야 되고 보험의 목적 자체를 출제한 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연계 문제 가능하다는 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의 목적 파악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온다고요? 보상하지 않는 거 먼저 제껴버린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명기돼 있잖아요. 여기 해당하면 가차없이 제끼는 거예요. 페이크 없는지. 아까 여기 배전반 들어가 놓고 전기적 사고가 아닌 물리적 사고로 나왔죠? 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명기돼 있지 않으면 보험금 안 줘요. 보상 안 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을 보상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무엇을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되는가? 당연하겠죠. 적종. 이번 9회 인삼 나왔죠. 괄호 넣기로 나왔죠. 4번 문제인가요? 몇 번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괄호 넣기. 자, 왜 적종 인삼? 따라서 복분자 모아가지고 나와야죠. 왜요? 특정 위험 있잖아요. 담보 조건. 이런 거 괄호 넣기 나면 이건 무조건이어야 되지만 앞에 문제처럼 자, 예를 들어 14m/s 미만의 바람은 보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13으로 나왔어. 17로 나왔어. 폭염, 온도 조건 좋잖아요. 그쵸? 가을 동상해. 또 냉해, 종합위험, 특정위험 막 섞어놓고 이게 보상하는 건지 보상하지 않는 건지. 여러분 당연합니다.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가축. 일단 부문별로 보상하는 손해가 다르죠. 소, 말, 돼지 다 다르잖아요. 가금. 그리고 가축은 제가 언젠가는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고 특정 부문에만 속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어요. 이거 섞어 나오면 굉장히 머리 아파지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무조건 암기만 하지 마시고 아, 이런 건 보험금 받는구나. 읽으실 때마다. 아, 이런 건 보험금을 못 받는구나. 생각하시면서. 자, 당연히 기본 암기는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상하는 거, 보상하지 않는 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해서 조금 전에 연기 문제였잖아요. 네. 그리고 단순 계산 문제로 출제 가능합니다. 6회 때 이런 문제 나왔었죠. 6회 때 가축 문제 나오면서 아까 우리 축사도 보상하는 손해 중에서 비용 손해 있었죠. 잔 손대지 않기. 네. 그 중에서 어떤 게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보험금 구하는 문제 단순하게 나왔었어요. 아까 같은 문제도 총 보상액이 얼마니 거기에 뭐 간단한 보험금 계산 문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출제 횟수 한번 볼까요? 꽤 많아요. 한 번 나오면 배점도 높아요. 자, 볼까요? 적종, 적종 15점짜리. 그 다음에 특정위험 인삼 이번에도 나왔죠? 좀 전에 축사 나왔죠? 그리고 자두.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 2번 문제, 보험기간 문제예요. 이건 뭐 풀고 말고 할 것도 없죠. 암기니까. 제가 모의고사, 직접 모의고사에서 이거 그대로 냈었어요. 보신 분들은 5점 맞았겠죠. 강의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보험의 기간은 그냥 여러분 보실 때 아, 설마 여기서 나오겠어 하지 마시고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라.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쵸? 품목이 한 70개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물론 이제 다 암기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우선순위 나온다면 일단 생산비 보장 노지다. 나온다면. 왜요? 보장 개시일, 보장 종료일, 정식 파종 한계일, 경작 불능 보장, 날짜가 앵간히 많이 나와야죠. 나온다면 무조건 생산비 노지가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위로는 적종 말씀드렸어요. 적종. 왜요? 재해별로 보험기간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는 내가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예요. 이건 뭐 핑계 변명거리가 없습니다. 공부하신 분들은 득점하는 거예요. 1점이 아쉬운 판에 이런 문제는 땡큐죠. 자, 답은 그냥 넘어가고요. 이건 뭐 다 암기사항이니까. 보험기간 출제 횟수 볼게요. 1회, 3, 5, 6, 9회 이렇게 나왔어요. 뭐 출제 횟수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는데 지금 9회 중에서 1회부터 9회 중에 그렇게 하실지 몰라도 이게 나왔는지 내가 득점을 못했어? 내가 공부를 덜 했구나. 네, 그거예요. 네. 그리고 집중학습하셔야 되는 거 당연히 적종. 재해별로 보험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생산비 보장. 자, 근데 과수하고 일단 이걸 우선순위로 하시고 이건 무조건 암기하시고 과수 바짝물은 왜요?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이거 하지만 허를 찌르고 그냥 과수나 바짝물에서 낼 수도 있죠. 네. 품목수가 일단 많잖아요.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주계약 특별약관 예를 들어 나무특약 같은 거 나무특약도 뭐 참달에 다르고 감귤 다르고 적종하고도 다르고 그쵸? 네. 이렇게 좀 이쪽에서 낼 것들도 많아요. 네. 저는 이거는 우선순위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우선순위는 여기 1, 2,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벼, 콩, 팥. 벼의 보장 시기, 이양직파. 다른 건 다 계약 체계로 24시인데 이건 이양직파 24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작불능 보장 중기, 출수기, 종실비대기 다른 것과 다르잖아요. 자, 보험기간도 아예 보실 때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시려면 어려우시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 유량검정조수인가요? 뭐 4번이 인삼, 그다음에 5번인가 문제 순서는 다를 수 있어요. 방제시설 할인율 괄호 넣기 나왔었죠. 그럼 그냥 암기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건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하지 않는 손해, 그리고 보험기간 그냥 넘길 게 아니구나. 자, 1에서 5번까지는 그거 보시고 6번 핫하죠? 손해평가사 카페들마다 이 문제 때문에 아주 네 시끌시끌합니다.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인수 관련 수확량 중에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면 뭐죠? 표준 수확량, 그다음에 평년 수확량, 또 적종은 평년 착과량이죠. 그다음에 가입 수확량 이 세 개를 인수 관련 수확량이라 해요. 1회부터 7회까지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단골 문제였고 배점도 높고. 근데 8회에 아예 다 누락이 됐죠. 그리고 9회에 이 중에 이렇게가 재등장했어요. 이거 재등장 안 한 거 감사한 거죠, 이거. 사실 이렇게지만 가입은 뭐 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평년의 일정 퍼센트니까.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이 사실 9회부터 다시 등장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우리 손준모 회원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8회 때도 이거 해야 해요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누락됐을 때도 생기초부터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 이해 못하면 농작물 재해보험 자체 이해 어렵습니다. 적어도 개념까지는 아셔야 됩니다. 그냥 생기초부터 쭉 계산 문제까지 쭉 했어요. 그래서 9회에 다시 등장했을 때 별로 낯설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도 빠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왜 중요하냐면 응용 문제가 무궁무진해요. 농작물 재해보험의 대부분 반 이상의 품목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1과목, 2과목으로 응용 문제가 어마무지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단 논란되는 부분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풀어볼게요. 자, 갑의 사과 과수원에 관한 내용이다. 사과, 그렇죠? 나오면 사과에서 가장 유력하죠. 네. 조건 1, 3을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15점 배점이었어요. 15점인데
5점짜리 세 문제로 나왔죠? 평년 착과량 구하고 이용해서 착과 감소 보험금 구하고 차액 보험료 구하는 것까지 모의고사 그대로 풀어봤어요.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배점에 대한 얘기 지금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이번 시험에서 15점 배점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다 5점, 5점, 5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점 부분 점수가 인정이 됐어요. 그건 좋죠. 왜냐면 내가 계산 부분 한 곳에서 실수를 해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소문항에서는 내가 득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따 나오겠지만 갑자기 제가 지금 화가 나서 그러는데 서술형 문제가 부분 배점 없이 15점으로 나왔어요. 저는 그거는 명백히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합격자 수를 조절하겠다. 의도가 보이는 거라 생각해요. 하나라도 못 썼으면 그러면 0점을 줘도 할 말 없는 거고요. 근데 뭐 사실 그동안의 예를 보면 15점짜리인데 그렇게 아무리 통배점으로 돼 있어도 부분 점수를 안 줬던 예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번 시험은 제가 굉장히 쪼잔한 부분이 많이 느껴져서 좀 화가 났었습니다. 넘어가고요. 일단 풀어볼게요. 네. 평년 착과량이죠. 제가 강의할 때 평년 수학량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 뭐 했었죠? 적종과 벼 따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요? 적종은 D분의 C가 있고 즉 기준 표준 수학량이 있고 벼는 B 곱하기 D 지역별 기준 수량 또는 기준 수학량 곱하기 과거 평균 보정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적종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틀리신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열심히 1년 동안 하신 분들은 그래도 15점 중에서 2문제 정도는 맞으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식부터 한번 볼까요? 공식 써놓고 하나씩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 과거, 적과 착과량, 평균, 플러스 B, 과거, 표준 수학량의 평균, 마이너스 A, 이 A 그대로 오고요.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Y, 보험 가입 횟수, 그쵸? 네. 여기에 적종을 따로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D분의 C. 다른 그냥 평균 수학량은 여기 B가 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오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는 D분의 C, D, C가 다르죠. 네. 하나씩 일단 구해보면 되는 거죠. A, 적과 착과량 평균인데 21년도부터 이거 출제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가 뭐였어요? 21년도부터는 해당 연도 평년 착과량이 상한, 아래로 30% 위로 300%에서 끊어라. 이것 때문에. 이거 새로 등장한 거잖아요. 적종에서. 자,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조건을 볼게요. 계산 들어가기 전에 조건. 2018년도에 사과 300주를 처음 가입했대요. 근데 2018년도에 뭐 홍로도 중요하지만 3년생이었고 밀식재배였대요. 이거 중요하죠? 왜요? 사과는 밀식재배, 반밀식재배, 일반재배가 있더라. 인수제한 수령. 밀식은 3년부터 3, 4, 5, 6 쭉쭉 가능하고 반밀식은 3년 없죠. 4년부터 가입해요. 4년, 5년, 6년, 7년 쭉쭉쭉 가능하고 일반은 3년, 4년 가입 못하죠. 5년부터 6년, 7년, 8년 쭉쭉쭉 가입 가능하고 제가 그래서 직접 모의고사 문제 해설에서도 써놨지만 밀식, 반밀식 들어가면은 무조건 표에 요 다음에 나오는 이런 표에 나무 수령부터 써놓고 시작하자.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2018년도에 3년생이었대요. 그럼 지금 이거 23년도 가입을 위한 평년 착과량이겠죠? 그럼 23년도에 몇 년생이에요? 뒤로 넘어가서 표 먼저 볼게요. 18년도에 3년생, 4년생, 5년생, 6년생, 7년생. 아, 지금 8년생이구나. 이거부터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밀식, 반밀식 나오면 무조건. 네.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고. 그렇구나. 자, 19년, 21년도에 보상하는 제외가 있었네요. 네. 과수원의 적과 착과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대요. 그렇구나. 네. 자,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은 아래와 같다. 이 과수원은 밀식 재배인데 왜 일반 재배 방식 표준 수확량이 나오죠? 이거잖아요. 이거.
사과는 표준 수확량 말고도 기준 표준 수확량이 있는데 왜 있다 그랬죠? 이거랑 벼의 B 곱하기 D하고 제가 연결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사과는 여기서 보시지만 홍로 3년생, 밀식, 반밀식 일반, 5년생도 밀식, 반밀식 일반, 10년생도 밀식, 반밀식 일반 다 있겠죠. 각 과수원마다 품종과 수령과 재배 방식이 너무 복잡하게 작용을 해요. 그 과수원마다 제각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로 이렇게 통일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 과수원에 여기서 여기까지만으로 평년 착과량을 산출하지 말고 표준 수확량의 기준이 되는 걸로 보정을 해주자. 그 기준을 뭘로 보냐?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으로 하자. 이게 사과의 기준 표준 수확량이잖아요. 과거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 가입 연도의 기준 표준 수확량 평균. 다시 이거 왜 있다고요? 각 과수원마다 품종별로, 수령별로, 재배 방식별로 너무 복잡하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이라는 것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살짝 보정해주자. 기준이 되는 걸로. 그 기준을 일반 재배로 하자. B 곱하기 D는 반대죠. 지역별로 기준 수확량이래요. 이 지역의 이 품종은 500kg예요. 10아르당. 이건 어느 농지나 같아요. 근데 농지별로 이항일자 다르죠. 우리 보정개수 우리 하는 거 다 했죠. 품종, 친환경 재배, 이항 시기 그런 게 각각 작용을 하다 보니 지역별로 너무 획일화된 기준 수확량, 기준 수량에 각 농지의 환경, 그걸 보정개수란 이름으로 그걸 곱해주자. 그래서 각 농지의 것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적종하고 벼는 이거 같은 개념이지만 반대로 작용하는 거다.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는 과수원마다 너무 복잡해서 일반적인 걸로 보정. 벼 같은 게 다음에 벼도 나올 확률이 있겠죠. 벼는 지역별 기준 수량으로 너무 뭉뚱그려 놨으니까 각 과수원의 사정을 적용. 이거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기 D분의 C 위에서 일반 재배 나오는 거구나. 오케이. 자, 왜 5년생부터 있죠? 일반 재배는 5년부터 가입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하죠.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조건 2. 이게 있어야지 이제 평년 착과량을 구하죠. 네. 이 표준 수확량이 여기 표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쪽에 띄어져서 일반, 밀식, 반밀식 이렇게 제시될 수도 이 표가 따로 나올 수도 있어요. 왜요? 제가 아까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표준 수확량이 이번에 등장 안 한 거 땡큐라 말씀드렸는데 적종의 경우에는요. 각 과수원이란다.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이미 표준 수확량이 산출돼 있어요. 기관에서 산출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 과수원이 나무 수만 곱하면 돼요. 자, 이 과수원은 지금 3년생 밀식 재배지만 3년생 반밀식, 3년생 일반 재배도 표준 수확량을 이미 기관에서 산출해 놨어요. 거기 이 과수원의 나무 수를 곱하면 밀식일 때, 반밀식일 때, 일반일 땐 이게 표준이구나 하고 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보기 좋게, 문제 풀기 좋게 여기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이 과수원은요. 지금 일반일 때, 반밀식일 때, 밀식일 때 표준 수확량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린 재배 방식에서 보고 밀식이니까 여기 걸 갖다 써야지. 이해되시죠? 네. 자, 보험 가입 여부도 여기 친절하게 제시돼 있죠. 하지만 제시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평년 착과량이 없다? 가입 안 했다는 얘기죠. 미가입. 그쵸? 근데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런 문제 맞닥뜨리면 제일 먼저 뭘 한다? 나무 수령 써놓고 자, 가입하지 않은 거는 찍 긋는다. 또 하나 거해죠? 네. 2021년부터 뭐 한다고요? 상하한 저가 후 착과량이 그해 평년 착과량이 30에서 300%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써놔야지 우리가 안 까먹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까요? 자, A 어떻게 돼요? 과거 저가 후 착과량 평균 A 2018년도 3년생일 때 2000 2019년 4년생일 때 800 가입 안 하네 패스 21년 6년생일 때 950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해놨잖아요. 지금 이거 왜 해놨어요? 30에서 300% 상하한. 그 해 평년 착과량이 4천이네요. 그럼 1200에서 12,000 범위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들어오죠? 아니, 안 들어오죠? 이거 페이크. 이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요. 950을 쓰면 안 되고 최저 30%인 1200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4천에 아무리 적어도 30, 아무리 많아도 300. 이거 안 되면 여기에 맞춰주자. 상하한 적용. 물론 상하는 가입연도 포함해서 3번 이상 가입했을 때 이거 해당되니까 따져야죠. 네. 자, 22년 7년생일 때 6천이네요. 3,700에 30에서 300% 사이에 들어오죠? 네. 그대로 플러스 6,700 나누기 평균이니까 가입 횟수 4. A값 나오죠? 자, B값 어떻게 돼요? B값 과거 표준 수확량의 평균. 표준 수확량 여기 있네요. 네. 여기 없이 표가 따로 있어도 밀식 재배니까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1,500 플러스 3,000 미가입한에 패스하고 5,700 플러스 6,600 나누기 4. Y값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자, C값 뭐가 들어와요? C 가입연도 기준 표준 수확량. 이거는 B는 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인데 이게 과수원별로 너무 제각각이니까 기준을 뭘로 한다? 일반 재배로 한다. 자, 일반 재배 방식의 표준 수확량으로 한대요. 가입연도에. 가입연도 2023년인데 8년생이네요. 그럼 8년생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8년생 9천이네요. 9천. 가입연도에 8년생의 표준 수확량으로 하려니까 그건 여긴 밀식이니까 기준이 아니야. 그럼 기준 일반 재배 거 갖다 쓰는 거. 자, D값은 어떻게 돼요? D값 과거 표준 수확량이 기준이 되는 기준 표준 수확량의 평균. 그런데 사과는 일반 재배를 한대요. 기준은 일반 재배를 한대요. 근데 이거 밀식 재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무 수령에 해당하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 갖다 쓰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 좀 해주세요. 자, 3년생 없네요. 일단 물음표. 4년생 일반 재배는 5년부터 가입이니까 없어요. 이것도 물음표. 5년생 잠깐 뒤로 들어와서 5년생 미가입하네. 있지만 패스. 6년생 8,000 7년생 8,500 나누기 4 D값.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3년하고 4년생은요. 일반 재배에서 표준 수확량을 갖다 쓰려고 해도 그 수령에 해당하는 표준 수확량은 지금 7년생, 8년생처럼 갖다 쓰려고 해도 없잖아요. 5년생부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떡할까? 밀식은 3, 4년이 있고 반밀식은 4년생이 있는데 없는데 어떡할까? 이게 이론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3년생의 경우에는 3년생 50%를 4년생의 경우에는 75%를 적용한다. 흔히 말해서 기준 표준 수확량 할인 적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자, 일단 풀고 얘기하자고요. 무엇의 3년, 무엇의 50%, 무엇의 75%?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5년생 표준 수확량의 50, 75%를 적용해요. 그러면 여기에 3,000 그리고 5년생 6,000이 75%니까 얼마 나와요? 6, 7에 40, 4,500 나오네요. 4,500 3,000, 4,500 미가입한에 패스 7년, 8년 각 수령의 일반 표준 수확량 나누기 4. 그럼 D값. Y는 4,5. 우리 다 구했어요. 이거 다 계산하면 여기에 넣어서 계산하면 평년 착과량이 4,260kg인가 이렇게 나오죠? 네. 이거 뭐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는 뭐 일도 아닐 거고. 자, 이 문제가 왜 핫하죠? 지금 이론서에 보시면 밀식, 반밀식 3년과 4년은 50에서 50%와 75%를 적용하라 했는데 무엇의 50%, 무엇의 75%가 안 써 있어요. 우리는 지금
3년, 4년 없으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5년생 6,000kg에 50, 75% 적용했죠?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서에 사과 기준 표준 수확량을 일반 재배로 한다. 그럼 일반 재배 방식 5년생에 3하고 4년생은 5년생에 표준 수확량이 50, 75를 적용해야 한다. 근데 이 5년생이 안 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안 써 있어요. 그냥 일반 재배만 한다. 일반 재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것만 써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 이거 이의제기 해야 된다. 전체 만점으로 해야 된다 주장하시는 견해. 아니 무엇에 50, 무엇에 75. 그게 안 써 있어. 그러니까 3,000, 4,500이 나올 수가 없어. D값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평균 착과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착과감소보험금, 차액보험료도 계산이 불가능해. 이 문제 자체가 무효. 15점 다 주어져야 돼. 첫 번째 견해. 저는 일리 있다고 봐요. 이론서가 명확하게 일반 재배 5년생의 50, 75%입니다. 아무 문제 없죠. 이론서에 그렇게 명확하게 안 써 있어도 적어도 출제하시는 분이 조건을 그렇게 제시했으면 좋았겠죠. 일리 있다고 봐요. 자, 두 번째 견해. 근데 우리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자고요. 요즘은 각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를 얘기하면 막 공격해서 매도하시는데 우리 손해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물론 내 점수를 많이 맞는 것도 좋죠. 득점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평가사가 많이 배출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집단이 커지고 집단 파워도 커지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이성을 찾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이것도 일리 있다고 봐요. 5년생이 없기 때문에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있었어야 하고 또. 근데 우리 시험은 농금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한대요. 흔히 말하는 농금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고3 학생이 수능을 봐요. 교과서를 기준으로 나오죠. 근데 수능 문제에 교과서에 있는 대로 나오나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더 깊게, 더 크게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 고3 학생들은 우리가 이거 배웠어?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잖아요. 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한다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런 질문 던져볼게요. 우리 평년 착과량 부분에도 나오겠지만 신규 가입한 과수원은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착과량으로 한다. 뭐 수학감소부장은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 왜 과거 이력이 없기 때문에 과거 평균 수확량이든 적과 착과량이든 없기 때문에 산출된 표준 수확량의 100%를 그 해의 평년 수확량으로 한대요. 신규 가입은. 그러면 어느 년을 기준으로 산출된 표준 수확량? 우리 당연히 가입하는 애니까 23년도 가입이면 23년도 표준 수확량을 산출해서 그걸 그 해의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적종은 평년 착과량으로 한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론서에 가입년도에 표준 수확량이라 안 써 있어요. 가입년도 안 써 있어요. 그냥 산출된 표준 수확량을 평년 착과량으로 한다.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 근데 우리 당연히 가입년도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요? 제가 아까 지나가듯 뭐라고 말씀드렸죠? 적종을 예를 들어서 품종, 재배 방식, 수령별로 표준 수확량은 이미 다 산출돼 있어요. 기관에서. 몇 킬로그램 주 10R 기준으로 이렇게 주당 면적당으로 다 산출돼 있어요. 거기에 그 과수원의 나무 수를 곱하면 돼요. 무슨 얘기예요? 23년도에 신규 가입을 해도 24년도에 나무 수를 알 수, 그 전년도, 그러니까 22년도 되겠네요. 22년도에 나무 수가 있다면, 여기는 홍로 3년, 지금 3년이니까 이전에는 홍로 2년이겠네요. 연수가, 수량이 좀 그렇긴 하지만, 홍로 몇 년에 밀식 재배니까, 표준 수확량이 주당 뭐 30kg인데, 작년에 500주 했어요. 작년도, 가입년도 전에 표준 수확량도 나와요. 이론상 가능해요. 그러면
가입연도 전년의 표준 수확량,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왜 가입연도 전년이라고 안 해요? 알고 있잖아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으로 한다라는 거.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감가상각률 구하는 거 있죠. 감가상각률 구하는 게 뭐 시설 부분에 있어서 농업용 시설물, 해가림, 축사, 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수리복구 안 했을 경우.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 월 단위로 감가한다는 거 알아요? 축사는요? 연 단위 하죠. 해가림은요? 연 단위 하죠. 비가림은요? 연 단위 하죠. 근데 비가림하고 축사는 왜 연 단위로 하죠? 이론서에 안 써 있어요. 연 단위로 하라고. 해가림은 써 있어요. 농업용 시설물 월 단위 하라고 써 있어요. 자, 이론서를 기준으로 하면요. 문제 풀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처음에 일반 재배 5년생이라고 안 써 있기 때문에 이거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일리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론서가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더 완벽해지겠죠. 출제하시는 분도 네 바뀌셔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안 써 있다고 해서 15점을 다 주어줘야 되나?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이론서를 기준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너무 좁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저는 다 맞아서 손해평가사분이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많이 배출되면 배정이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합격자 수가 늘어났으면 좋긴 하겠어요, 저는. 근데 한 번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두 가지 견해가 저는 다 최종 결정은 어떻게 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5점짜리 평균 착과량 4260으로 풀었어요. 요거는 네.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 뭐부터 한다? 나무 수령부터 써놓는다. 우리 수령서부터 써놓는 거 연습 많이 했고, 그리고 미가입년도 찍어놓고 21년도부터 다시 표시해놓고. 네. 자, 다음 조건은요. 착과감소보험금과 그다음에 차액보험료를 구하기 위한 물음 2와 3을 위한 조건이에요. 자, 조건 3 봤더니 한정보장특약 미가입, 종합위험이네요. 종합위험이면 착과감소량이 어떻게 되죠? 착과감소량이 평착 마이너스 적착. 평균 착과량은 지금 4260으로 나왔고요. 적과 착과량 제시됐나요? 제시됐네요. 여기 봤더니 2023년도 가입했는데 적과 전에 보상하는 제의가 있어서 종합위험이니까 보상하는 제의 있어서 네, 적과 착과량이 2500으로 나왔대요. 그럼 착과감소량이 얼마 나오죠? 착과감소량이 지금 1760 나오나요? 1760kg. 착과감소량. 자, 보험금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착과감소량, 두 번째 미보상 감소량이 있어야죠. 미보상 감소량이 없대요. 미보상 감소량 0. 세 번째 자기부담 감소량 나오기 전에 우리 뭐 하죠? 기준 수확량. 기준 수확량은 적과 착과량 2500 플러스 착과감소량 1760 이거 해놓고 우리 동그라미 X 쳤죠?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근데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으니까 인정되는 거네요. 동그라미. 다 합치면 그대로 평년 착과량 4260. 자, 그럼 네 번째 자기부담 감소량 4260에 몇 퍼센트래요? 자기부담 비율이 20%래요. 자기부담 감소량. 그러면 착과감소량 지금 1760 마이너스 미보상 없고 자기부담 감소량 여기서 나온 거 곱하기 킬로그램당 가격이 2,000원이네요. 2,000원 곱하기 적과전 보장 수준이 50% 착과감소 보험금 끝. 평년 착과량만 구하면 문제는 쉽죠. 이제 이 평년 착과량이 인정이 안 된다면 아까 같은 문제로 15점이 전부 다 주어져야 맞겠죠. 네. 자, 여기서 여러분 한정보장 특약 미가입 사과 적과전 보장 수준 50%. 우리 여기서 뭐 파악할 수 있죠? 감액 미경과 비율.
그래서 평년 착가량이 한번 딱 구해지면요. 문제가 연결되는 거예요. 감액 미경과 비율 또 그게 왜 차액보험료 문제 바로 이어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 미경과 비율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암기하셔야죠. 그건 중요하다고 아마 어느 학원이든 강조를 했을 거예요. 미가입, 사과, 보장 수준 50%일 때 사과배 감액 미경과 비율 몇 퍼센트? 70%.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용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물음 1, 물음 2 했고요. 물음 3. 차액보험료를 왜 구하죠? 차액보험료. 자, 보험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었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예를 들어 가입 당시.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잘못됐어. 800만 원으로 감액됐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됐어요. 몇 퍼센트? 20% 감액됐어요. 그럼 보험료도 감액돼야죠. 왜? 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등등등등 곱해지는 게 보험료잖아요. 이 중에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가 있고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뭐 문제 이거 뻗어나가는 거 그냥 엄청나요. 아,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계산하지. 근데 가입금액이 20% 다운됐네요. 그럼 보험료도 20% 다운돼야 되겠죠. 차액이 생기잖아요. 가입 당시의 보험료에서 20%가 다운된 보험료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차액을 돌려주자. 차액보험료. 차액보험료의 존재 조건은 뭐예요? 그러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돼야 된다. 보험가입 금액 근데 왜 아무 때나 막 감액해요? 제가 적종 보험가입 금액 감액 여러 번 강조드렸죠. 3번이나 언급돼 있잖아요. 나무특약까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적과전 사고가 없음에도 존재 조건. 적과전 사고가 없이 적과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은 경우 평년이 4,260으로 됐는데 여기 2,500이잖아요. 적잖아요. 제가 오죽하면 적과 착가량이 적과전 사고가 없음에도 적과 착가량이 평년 착가량보다 적은 경우 조건 맞잖아요. 차액보험료. 그러면 환급해야 되는 차액보험료의 계산 과정과 값을 쓰시오. 근데 저 이 문제 좀 화나요. 여러분 이런 거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감액 비율을 해야 되는데 감액 비율 뭐 소수점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어요. 일관적으로 없으면 모르겠는데 또 어디는 있어요. 소수점 처리 어떻게 하라고. 이거 왜 시험 볼 때 다 아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시간 낭비를 하게 만드냐고요. 자, 어쨌든 네. 자, 낸 것 중에 돌려주죠. 계약자가 낸 것 중에 돌려줘요. 그럼 우리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 구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여긴 땡큐 하게도 계약자 부담 보험료 20만 원이 제시가 돼 있어요. 낸 것 중에서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것만큼 돌려줘요. 감액 비율. 아까 1000에서 800으로 감액됐으면 20%. 근데 이거 다 돌려주나요? 다 돌려줘요? 다 안 돌려주죠. 왜요? 제가 이 감액 미경과 비율은 사과배의 6월, 단감 떫은 감의 7월에 미경과 비율하고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보장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경과잖아요. 앞으로. 지금까지 보장받았으니까 남은 기간에 대해 돌려줄 게잖아요. 앞으로. 다 돌려주지 않는다 이만큼을. 그게 감액 미경과 비율이다. 사과배 특정형 한정보장특약 가입 안 했을 때 저가전 보장 수준 50%였을 때 감액 미경과 비율은 70%래요. 이만큼만 돌려준대요. 근데 물론 미납입 보험료가 있다면 빼고 근데 여기는 없다고 저기 써있죠. 네. 여기 감액 비율만 구하면 되겠네요. 소수점 처리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써야 되겠죠. 네. 자, 4,260에 저가 착가량 100%가 가입상량이죠. 가입 가격 2,000원. 가입 당시 보험 가입 금액. 그런데 사고가 없는데 2,500으로 조사됐잖아요. 4,260, 1,760이나 잘못 초과해서 오버해서 가입했구나. 줄여야죠. 2,500 곱하기 2,000. 500만 원. 이거 얼마 나오죠? 800.
52만 원 나오나요? 가입했을 때는 852만 원으로 가입했는데 1760이 사고도 없는데 줄었어. 줄여야죠. 가입 금액. 그럼 감액 비율 어떻게 돼요? 852만 원일 때 가입했는데 500으로 줄었어요. 나누기 852. 감액 비율 나오죠. 이게 여기 들어가면 되죠. 보통은 우리가 이걸 퍼센트를 구하는데 조건이 없어서 네. 이렇게 하면 마지막 차액 보험료까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네. D분의 C 주의하시고 저가차가량 평균 할 때 상한 주의하시고 네. 자, 일반 재배 방식일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죠? 이 과서는 지금 밀식이지만 문제에 나온 거는 일반 재배라면 표준 수확량 평균, 기준 표준 수확량이 이퀄 기준을 뭘로 한대요? 일반 재배 표준 수확량으로 한대잖아요. B를 일반 재배의 표준 수확량으로 한대요. 그럼 이거 B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과수원이 밀식이나 반밀식이래요. 표준 수확량과 D는 같지 않다. 기억나시죠? 이거는 그냥 이 친구들의 표준인데 기준은 이걸 갖다 쓰래잖아요. 같지 않죠? 네. 자, 넘어가고요. 차가감소보험금, 그다음에 차액보험료, 네, 차액보험료 감액 비율 대신에 그대로 집어넣는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인수 관련 성량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다시 빠질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쭉 보면요. 이거 다 더해보면은 우리 1과목만 계산해 보자고요. 1회부터 9회까지 1과목 100점씩이잖아요. 그러면 총 900점 만점이네요. 900점. 900점 중에 이거 다 더하면 100점 나올걸요? 맞죠? 20, 25, 55, 75. 100점 아닌가요? 하여튼 900점 중에 제가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900점 중에 머리가 녹슬었네요. 900점 중에 굉장히 퍼센트가 커요. 1과목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보험의 목적, 보상하지 않는 보험 기간, 뭐 인수 관련 기준, 가입 기준까지 얼마나 많아요, 내용이. 보험 가입 금액, 보험금, 보험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배점도 높아요. 6회 때는 30점은요. 서술형으로도 나왔어요. 자, 그러면 저 여기 평년 수확량이라고 했지만 평년 착과량도 포함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공부하실 때 평년 수확량은 당연히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 그 기본에서 적종 D분의 C의 의미를 확실히 아시고 적과 착과량 상한을 21년도부터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B 곱하기 D가 있다라는 거 아시고, 이거 지금 뭐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공부를 다 지금 끝내신 분들, 2차 시험 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네, B 곱하기 D 이거랑 같은 개념이지만 반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복분자 OD. 복분자 OD는 B분의 C가 없죠. 끝에. 결국 같은 거기 때문에 없다 그랬죠. 즉 B가 무엇인지. 이론서는 복분자 B가 잘못 나와 있죠. 품종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수령별이 맞죠. 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 구할 때 과거 수확량, 무사고시, 포도복숭아, 조사한 착과수 곱하기 평균 과중을 쓴다라는 거. 이런 거 주의하시고. 제가 이 인수 관련 수확량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연장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넘어가 볼게요. 감귤입니다. 저 감귤 문제 보면서 또 웃었어요. 진짜 감귤 좋아요. 출제위원들이 좋아하는 게 감귤하고 해가림 시설. 나올 때마다 논란이 있는데 그쵸? 계속 내요. 7회 때 15점 다 제시된 문제죠. 네. 근데 이런 식의 문제는 잘 냈어요. 이론서에 이번에도 9회 때 기준으로 된 농금원 이론서에 감귤 문제였죠. 논란이었어요. 과연 주계약 비율이 뭐니? 이론서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전 사고가 없어야 돼요.
근데 또 이 과목 조사 방법에는 수학전 사고가 있죠. 네.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면 수학전 사고가 있어요. 수학전 사고가 반영된 피해율. 본문은 수학전 사고가 없는 피해, 수학기만 기준으로 한 피해율. 과연 이게 뭐니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문제 잘 냈잖아요. 왜? 아예 수학전 사고가 없는 걸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인가요? 조건에. 수학전 사고는 없음. 문제를 내려면 이렇게 깔끔하게 내야죠. 자, 그러면 감귤 여기서 보니까 조건 1, 2를 참조해서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 보험금 구하라는 거예요. 주계약 보험금, 그다음에 동상의 특약 보험금. 감귤은 문제 내기가 좋은 이유가 이 출제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 해요. 왜? 수학전 사고, 수학기 사고, 동상의 사고, 과실분류에 따른 피해용이 다 다르잖아요. 100%만, 30, 50, 80, 100, 그것도 등급 내 등급 외. 그리고 동상의 때는 80, 100%. 얼마나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보험금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잖아요. 가피자 아니고. 주계약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동상의 특약도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지만 아예 또 계산하는 게 다르죠. 딱딱 끊어가지고 5점짜리 문제도 내기 좋고. 감귤은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15점 문제로 나왔죠. 조건 1, 온주밀감이네요. 참고로 10회 때부터 온주밀감과 만감류가 분류가 돼요. 그래서 만감류는 이사 가요. 저쪽에 종합과수 쪽으로 수학감소 보장으로. 뭐 보험기관도 다 달라지고요. 뭐 동상의 부보장 특약도 등장하고 뭐 그런 건 이제 변경됐을 때 하시면 되고 온주밀감은 계속 과실손해에 남아 있습니다. 복오감무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 온주밀감 5년생이고요. 가입금액이 1,000만 원이네요. 자기부담 비율이 20%. 아까 제가 주계약보험금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벌써 나왔잖아요. 1,000만 원 곱하기 20%니까 자기부담금은 200만 원. 손해액만 구하면 되겠네요. 손해액. 주계약보험금. 손해액 어떻게 구하면 돼요? 조건 한번 볼까요? 수학전 사고 없었음. 만약에 여기 또 수학전 사고 있었음 했으면 또 난리 났겠죠. 네. 수학기에 사고가 발생했대요. 피해율 어떻게 돼요? 기준과 실수 깔끔하게 제시됐어요. 땡큐. 등급 내 피해가 실수 뭐 30, 50, 80, 100 복잡하게 안 주어졌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30개. 등급 외 24개. 근데 50%만 인정하죠? 곱하기 1 마이너스 미보상 하기 전에 제가 이거 써놓으세요. 그쵸? 우리 1초라도 아껴야 되잖아요. 왜?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이 어디 있어요? 아까 동상의 특약 가입했다고 여기 조건 나오잖아요. 동상의 특약의 기사고 피해율. 1 마이너스 미보상이 아까 20%였나요? 0.2 하기 전에 이거 먼저 써놓으시고 이거 하시면 15% 나올걸요? 그리고 한쪽에 써놓고 그리고 1 마이너스 0.2 그러면 최종 12% 나오겠네요. 이거 안 써놓으면 나중에 와서 또 그쵸? 네. 자 그러면 주계약 비율이 12% 나왔어요.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12% 손해액 얼마 나요? 120만 원 나오네요. 주계약 보험금은 없다. 120만 원 마이너스 200만 원이니까.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여기서 동상의 특약에서 자기부담금 80만 원이 있겠네. 120만 원에서 200만 원. 보험금은 없는데 자기부담금을 이 계약에서 200만 원 차감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120만 원만 차감한 거잖아요. 80만 원 남아있죠?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부담해야 되는 자기 80 남아있잖아요. 그 80이 동상회로 가는구나. 동상회 특약에 자기부담금 있겠구나. 웬만한 문제에서는 없게 나오죠? 네. 이런 걸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이 문제 풀 때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동상회 특약 보험금 구해볼까요? 동상회 특약도 마찬가지로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자, 손해액 공식이 완전히 달라요.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아니라 가입금액 1,000만 원 마이너스 가입금액 1,000만 원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 아까 써놨죠? 미보상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곱하기 수학기 잔존 비율 공식 제시됐어요. 전 이거 공식 제시 안 됐을까 봐 시겁했습니다. 자, 날짜만 집어넣으면 돼요. 20일. 수학기 잔존 비율 몇 %? 저 공식에다가 곱하기. 자, 동상의 피해율 구해야죠. 동상의 피해율. 여긴 이렇게 제시됐네요. 80%형이 몇 개? 50개. 50 곱하기 0.8, 40개. 그 다음에 50%형. 여기 30, 50 이런 거 있어도 그건 정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오케이. 자, 기준과 실수 몇 개예요? 이거에서 아마 실수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험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다 더하시는 거. 여러분들 항상 지금 분류 자체를 정상 80, 100%로 한 건 달린 과실수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조사의 대상이 되는 과실수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200 나오겠네요. 200. 자, 그러면 90 나누기 200이니까 45% 나오겠네요. 아까 했듯이 곱하기 1 마이너스 미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왜? 공식 자체 뒤에 1 마이너스 미가 있기 때문에. 미보상 여기는 10%네요. 네. 여기는 이거 하면 안 된다. 1 마이너스 미 하면 안 된다. 여기 동상의 비율은 45%, 0.45. 여기 수학기 잔존 비율만 공식에 넣으면 되겠죠. 그럼 손해액 나와요. 자기부담금 아까 계산 끝났죠? 계산 끝났어도 한번 보면 절대값 1000만 원 곱하기 작은 거. 제가 지금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서 제가 봐도 글씨가 엉망이에요. 약간 이해해 주시고. 네. 주계약 비율. 아까 미보상 비율 반영된 주계약 비율이죠. 감귤의 첫 번째는 피해율 구분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무슨 피해율인지. 그러면 감귤 절반 이상 하신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미보상 비율 반영된 주계약 피해율. 아까 12% 나왔죠. 0.12.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0.2. 이거 하고 0 중에 작은 거.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8%. 그러니까 마이너스 0.08. 이거 어떤 게 더 커요? 어떤 게 더 작아요? 마이너스 0.08이 작잖아요. 곱하면 80만 원. 아까 우리 첫 번째로 했었죠? 80만 원. 네. 지금은 여러분 이걸 기본 내용 학습하는 게 아니니까 풀이는 저렇게 할게요. 네. 보통약관보험금이 5점. 그다음에 조금 계산 과정이 복잡한 동상의 특약을 10점으로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감귤 문제는요. 이렇게 15점짜리도 좋지만 이따 우리 분석해 보겠지만 이렇게 5점짜리 문제로가 딱 깔끔한 것 같아요. 그런 품목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감귤, 복분자, 오디 몇 개 보이죠? 오케이. 자, 풀이. 자, 여기서 끊어주고 써주고 그 다음 하는 게 포인트고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깔끔하죠? 자기부담금 80만 원이 동상의 특약으로 넘어가는구나. 자, 동상의 특약 기사고 피해율 아까 써놨던 거 15%, 수학기 잔존 비율 계산했던 70% 나오네요. 그럼 여기 0.7. 손해액 동상의 특약 할 때 1 마이너스 미 하지 않는 거. 물론 여기서 어디겠어요? 여기서 동상의 특약 80%, 100% 나누기 기준과 실수하고 여기서 1 마이너스 미보상 0.1 했으면 공식에서 안 써주면 돼요.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계약과 다르게 여기 안 써 있는 거잖아요. 공식에. 1 마이너스 미보상이. 중복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네. 그럼 손해액 나오고요. 자기부담금 여기 마이너스 8%, 0.8% 있구나. 절대값이니까 부호 떼고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80만 원. 동상의 특약 보험금. 자, 지금 우리가 볼 거는요. 1과목에서의 보험금 계산 문제예요. 기존에는 1과목은 인수 관련, 그러니까 보험 가입, 보험료. 이번에 특이하게 보험료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가입과 관련된 거, 인수 제한, 가입 기준, 그 다음에 보험금은 2과목 조사 내용 이렇게 딱 분류가 됐는데 이제 그 분류가 점점 없어집니다. 특히 8회 때부터는요. 이론서에 과실, 내품목, 보고 간무, 그리고 받장물 거의 2과목 수준의 계산식이 실려 있어요. 1과목에. 우리 지금 1과목 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과실, 지금 감귤도 과실이잖아요. 과실하고 받장물은요.
1과목에서 2과목 수준의 문제가 출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1과목이 내용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사 방법과 보험금에 관한 문제는 2과목이에요. 2과목 거예요. 그걸 다 1과목에서 내버리면 2과목에서 뭐 내요. 그렇지만 적어도 과실, 보고관무, 밭작물 2과목 수준 출제 가능하다. 지금 감귤처럼. 과거 같으면 동상이특약보험금 여기서 못 내요. 1과목에서. 네. 자, 그동안의 1과목에서 보험금 계산 문제 출제 횟수하고 배점. 6회 때는요. 1과목에서 보험금 계산이 없었어요. 다만 보험 가액, 축사 이걸 서술형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다. 얼마든지. 이렇게 배점도 중요하지만 점점 좀 내용이 깊은 거로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과목 공부하실 때 과실, 밭작물은 2과목 수준으로 공부하셔야 한다. 물론 1과목, 2과목 따로따로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 아시죠? 네. 자, 8번. 이 문제 조금 저는 화가 났거든요. 일단 우리 직접 모의고사에서 이거 했죠? 손해보험계약의 법적 특성. 그때는 이제 괄호 넣기로 했는데 설마 괄호 넣기에 있는 것만 암기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자, 15점 통배점이에요. 그냥 쓰라고 나온 거예요. 기술하시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나 다 썼는데 계속계약성만 못 쓴 것 같아. 나 다 썼는데 최고 선의성에서 키워드를 빼먹은 것 같아. 설마 그런데 15점을 통으로 안 준다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의도를 보였다는 거. 지금까지는 다 부분 배점이 있었잖아요. 5점, 10점 이렇게. 그런 의도가 보였다는 거. 자, 이거는 사실 이런 문제는 만점 받는 거 사실 포기하시는 게 좋아요. 웬만한 만점을 안 주려고 한 문제잖아요. 키워드 하나라도 빼먹으면 만점 안 줘요. 많이 받으셔야 한 13점? 그 정도면 그냥 만족하는 거죠. 네. 자, 이런 거 그냥 암기니까 가시되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요. 제가 우리 손준모 카페에도 올려놨는데 1과목에서 서술형 문제 출제 횟수하고 배점이에요. 오, 한번 볼까요? 1회 때는 1과목 100점 중에 75점이. 여기서 말하는 서술은요. 뭐 괄호 넣기 단답형 이거 아니고 문장을 쓰게 만드는 거 있죠. 문장을. 네. 배점이 굉장해요. 점점 낮아졌어요. 그러다가 7, 8회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9회에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찍어서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제. 나는 계산 약해. 난 그냥 다 암기만 해야지. 그럼 계산 문제 뭐 쉬운 거 한두 개 맞아야지 뭐. 초반엔 통했어요. 초반엔. 또는 나는 암기가 약해. 난 계산 문제 다 맞고 암기는 단답형만 좀 해야지. 7, 8회는 통했어요. 근데 이제 모른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래도 여전히 계산 비중이 높기는 해요. 그렇지만 계산 문제만 서술형만 찍어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근데 다행인 건 이런 서술형 문제는요. 시험 한 달 전부터 집중 들어가시면 돼요. 자료 다 올려드리잖아요. 시험 한 달 전부터. 계속 읽다 보시면 또 저절로 보시게 되고 암기하시게 되고. 자, 집중적으로 보셔야 되는 건 일단 보험의 이해. 이게 8회부터 들어왔잖아요. 앞에 손해보험 이론까지. 나온다면 여기겠죠. 지금 문제도 그랬듯이. 그리고 가축지혜보험 뒷부분에 보시면 이 과목 뒷부분에 보험금 지급심사에서 뭐 보험 사기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어요. 그쪽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할 때 여러분 처음부터 공부하실 때 이쪽은요. 읽긴 읽되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직전에 아주 집중해서 암기하시고 적어도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를 완벽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험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배점이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오케이. 자, 1과목에서 마지막으로 풀어볼 문제. 킬러 문항이 아니라 그냥 킬해야 되는 문항 나왔죠. 저는 해가림 시설이 또 나왔길래 진짜 해가림 시설 좋아한다.
이번에는 무슨 논란이 있을까? 시설은 항상 논란이 되었거든요. 왜? 비용 손해 부분에 있어서. 근데 1과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잔가율 수정하는 거에 나왔을래나? 지난 시험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었는데 복수 정답까지 인정됐는데 또?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가입금액 구하래요. 가입금액. 자, 우리 인삼 해가림 시설 가입금액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이거 모르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쵸? 해보죠. A 시설 면적 3,000 제곱미터당 시설비 하려니까 없네요. 저는 속으로 처음에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누락됐군. 인쇄가 안 된 건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 8회 때 있었잖아요. 가축. 그래서 뭐 감독관이 어느 교실은 구두로 말을 했네. 뭐 칠판에 썼네 안 썼네. 다 인정된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인쇄가 안 된 줄 알았어요.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없네. 1 마이너스 감가. 그리고 나서 밑에 B 보니까 1250. 이것도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없네.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 큰일 났다 봤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이거 표에 있거든요. 이걸 암기해서 풀라는 문제구나. 암기하신 분도 계시겠죠. 한 10,000분 수험생분 중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난 또 그냥 틀리겠다. 그런 자세가 차라리 좋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암기해야 되나요? 틀리고 다른 문제 다 맞으면 돼요. 저는 이거 암기하실 분들은요. 다른 거 다 자신 있고 난 후에 그 표 암기하시길 권해요. 생장일수도 마찬가지. 둘 다 근데 6,000원이었죠? 네, 6,000원. 자, 감가상각률 어떻게 되죠? 경영감가율 목재 13.33% 다 아세요. 곱하기 경과년수 22년 10월에서 17년 4월 빼면 5년. 연단이니까 5년. 여기 집어넣으면 되죠. 철제 4.44% 곱하기 22년 1월에서 14년 5월 빼니까 8년 나오나요? 8년. 철제에 집어넣으면 끝. 여기도 소수점 문제 없었죠. 그 조건이. 다행히 이건 딱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할 말 하안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하는 건 배점이에요. 이런 문제를 15점. 이 과목의 습관 문제까지 해서 25점이에요. 자, 답안은 이렇게 되고요. 10번 문제는 고추 인수 제한이 나왔었죠. 거기서도 여러분들 고추 우리 10아르당 인수 제한 1,500주 기억나시죠? 1,500주 미만이면 인수 제한인데 1,500주로 제시를 했어요. 아까 처음에 우리 지진에서 2m를 초과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 근데 2m로 제시를 했듯이. 글쎄요. 그만큼 정확히 공부하라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쪼잔하구나. 또 출제하신 분이 이거 보시면 화 나시겠지만 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가입금액이나 보험료에 대해서는 따로 회차별로 분석을 안 했어요. 왜?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1과목은요. 계산 문제 크게 3개 잡아라 한다면요. 첫 번째 인수 관련 수학량, 평년 수학량, 평년 착과량 포함이에요. 두 번째, 가입금액이에요. 세 번째, 보험료예요. 근데 이게 출제위원들의 성향을 많이, 전 이거 출제한 다음에 누가 검수를 하나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떤 회에는요, 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배점이 높게. 이번에 하나도 안 나왔죠. 골고루가 아니에요. 이 세 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따질 필요가 없어요. 1과목 계산 문제. 특히 보험료는요.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지원보험료, 환급보험료, 차액보험료. 1과목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1과목 분석을 이렇게 해봤어요. 1과목은 주제별로 해봤습니다. 여러분 보험의 목적, 보상하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기간 앞에 부분 그냥 넘기시고 막판에 하지 뭐.
이러다가 보험기간은 모르지만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간단한 계산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10번 우리 풀이하진 않았지만 인수제한 목적물 가입 기준 이건 뭐 암기니까 네. 시험 전에 하셔도 되고 그리고 서술형 문제도 무시하시면 안 된다. 자, 1과목 분석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2과목을 보장 방식별로 얼마나 출제가 됐나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